자,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경제 재개 기대 후퇴와 함께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이 홍콩을 시작으로 위드 코로나에 진입한 가운데 현재 중국의 국경 개방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우려가 커지며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감염자 숫자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이냐? 이 중국인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이거를 밀라노 공항에서 지난 26일부터 이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승객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막을 수 없는 사태에 도래했다. 한 번 정도는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한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 내년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승하고 있는데 11월 달 미국의 잠정주택 매매 지수는 전월보다 4% 하락한 73.9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은 빠지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몇 연구 자료에서 주택의 가격 하락은 인플레이션 해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지표를 보되 개별적으로 분석을 이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77.28달러로 플러스 2.51%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의 지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건설 회사부터 시작해서 안에 인테리어로 들어가는 내구재들 있죠. 이런 쪽들의 판매 역시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건 감안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해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한동안 안 좋을 것이다.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방역정책 조정 적응기다라고 하면서 뭐 베이징 같은 경우엔 정점을 넘었다라고 하지만 엄청난 숫자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은 할 수 있다. 이걸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숫자를 방어하기 위해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지금 규제 강화를 고려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확실히 이런 모습이 보여지더라도 이 시기만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뭐 중국 이전보다는 저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 대비로는 높은 고성장을 유지할 가능성 충분히 많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길면 내년 초까지는 조금 이 뉴스가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는 어떻게 보면은 호재다. 요렇게 생각해 보기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규제에 맞서서 내 편 만들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국 쪽을 자기의 포지션으로 어떻게든 끌고 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움직임이 뭐냐? 한알령 완화다. 그래서 오늘 게임 관련주들 꿈틀꿈틀했죠. 이외에도 엔터 쪽도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으로 놀러오는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화장품. 이런 쪽들도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인 이상 마스크는 계속 쓰지만 집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다시 집 밖으로 움직이는 게 많아진다. 그러면 미용 쪽, 그러니까 피부 미용 이런 쪽에도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낼 겁니다. 그랬을 때 의료, 피부 미용 이런 쪽 있잖아요. 보톡스나 이런 거. 이런 쪽에 대한 니즈도 충분하고 그리고 임플란트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섹터들은 내년에 이건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세장이 있다면 이렇게 강세 섹터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숨겨진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시겠지만
현재 전 세계는 이 탄소 배출 관련해가지고 우리들의 기준에 못 넘으면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때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발전 비중 중에 하나가 석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원하는 이 기준 채우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친환경 발전에 대한 비중을 높이려고 움직일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수소는 물론이거니와 이 풍력 발전 등등등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니즈가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에서 벌써부터 수출한 기업들도 있을 만큼 이쪽에 이 수주 물량이 증가하는 게 기대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환경도 중국수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 건설 쪽이 굉장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동을 시작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좀 힘들면서 건설사 부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해외 쪽에 수주받는 거 이걸 지원하겠다라는 이러한 움직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부터 시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뭐 건설사의 하락을 뭐 드라마틱하게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래 있는 하청 기업 중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왕 볼 거면 1구는 너무 덩치가 무겁고 이 하청 기업들 중에서 한번 보는 그러한 뉴스로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사이버 보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전장 같은 경우에는 LG 쪽에서 계속 밀고 있고 실제로 이쪽에 대한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하청으로 연결되는 기업들도 한번 쭉 보시면 좋겠고요. 친환경에 대한 니즈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계속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섹터 전체적으로 수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항상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이제 미국의 기업인 80%가 침체를 예상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적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내년 내후년까지 업황에 대한 개선의 기대감이 없고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그런 섹터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내년 2월에서 3월 이후부터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 내년 2월, 3월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미국의 금리가 최고점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다 싶으면 금리 인하, 잡히나 싶으면 금리 인하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주식시장이나 어떤 시장이나 금융 쪽은 결국에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인하에 대한 이야기 그 전부터 먼저 나올 수 있고 경제지표 안 좋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라도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려면 시간은 먼저 필요하지만 선 반영돼서 올라가는 모습 내년 2월, 3월 이때부터 보여지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이 막 드라마틱하게 반등은 아니더라도 방어 정도만 되면은 요거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가스나 이런 것처럼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패스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스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럽이 생각보다 춥지가 않아가지고 가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우리의 기대치보다 낮게 도시가스가 1년에 한 번씩 이 가격 변동이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높게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 기대해야 되는 것들 한번 싹 풀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시작 전에 요렇게 공부하자라는 개념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같이 보고 공부하고 어려운 시장 같이 헤쳐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시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21선 돌파하나 싶었는데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21선 아래쪽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도 61선 위에서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를 보자면 최근에 좋은 뉴스들 계속 나오고 있죠. 정부 쪽에서 내년에 원전 정책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걸 내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 해당 보고서에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수출 재개하는 걸 목표로 일단 삼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전의 비중을 확대하고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한 다음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하고 기자재 일감 2.4조 공급. 이게 좀 크지 않을까 싶네요. 한마디로 정부 주도 하에 이 원전 생태계의 먹거리를 꾸준하게 준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한국의 어떤 사업을 보더라도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의 지원, 이런 건 규제가 낮아진다라는 거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뭐 먹거리 걱정은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한국이고 해외도 본다면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긍정적이지. 지금 부정적이진 않잖아요. 보다 더 탄력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급을 한번 놓고 보자면 최근에 외국인 기관 계속 사고 있죠. 네, 오늘은 좀 팔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하루만 좀 지나가지고 플러스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수급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수한 가격이랑 조금 비교를 하면은 솔직히 이때 매집한 사람들 오늘의 가격 절대 만족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매집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지지라인 뭐 특별한 거 없죠. 여전히 61선 위에서 움직여준 다시 61선 위에서 움직여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1선 위에서 움직여준다면 그냥 이 지지라인 보면서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다. 자, 그런 다음에 21선 위로 돌파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오늘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금 돌파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긴 한데 지금 61선이랑 21선이랑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의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언제 어디를 뚫고 올라가든 떨어지든 지금 가능성이 양방향 다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수급을 보면은 위쪽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위쪽을 만약에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볼 수 있다?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1선 위에 볼린저가 있었을 때가 제일 좋긴 했었는데 이거를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일단은 1차적인 저항 121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121선까지 수월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그때는 481선을 1차 목표 그 다음으로는 2만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베이스 삼아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현재의 뉴스 내년에도 매우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1도 없어 보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최근에 매집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만족 못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 흐름만 조금 바뀌게 된다면은 바로 올라가도 이상할 거 없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 61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21선을 돌파하면, 원래라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이 21선 위에 있어서 손쉽게 여기를 뚫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아래쪽으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 121선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를 수월하게 뚫었을 때 481선, 그 다음에 2만원 부근까지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1, 2, 3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너빌리티 한번 쭉 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 영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주에 3개는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확실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주에 2개 정도, 작으면 1개 정도, 많으면 3개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이제 영상 업로드의 일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수익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12월에 소개드린 것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수급 좋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순서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처럼 이러한 친구들도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데브 시스터즈만 하더라도 오늘 급등 나왔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 충분히 맛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번 달, 저저번 달에 소개했던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당장 이번 달에 소개드린 게 이러한 결과를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멤버십도 보면서 한번 같이 어려운 시장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구독 옆에 가입하기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며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다시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